2027학년도 대입.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 많을 거야. 솔직히 지금 대입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섰어. 예고된 원칙이라며 매번 발표하던 그 4년 예고제. 그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잖아. 도대체 뭘 믿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학교든 학원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모두가 혼돈 그 자체일 거야. 예고 없이 찾아온 이 격변의 입시판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혹은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체 이 불확실성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볼 거야. 4년 예고제? 그게 뭔지 아는 사람도 이제 없을걸? 그냥 무너졌어, 흔적도 없이. 이제 대입은 말 그대로 깜깜이 입시가 돼버렸지. 여러분 자녀 과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 솔직히 묻는 건데 지금 이 입시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2027학년도 대입은 지역의사제, 첨단학과 순증, 무전공 확대라는 세 가지 초대형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역대 최악의 불확실성 구간이야. 매년 바뀌는 규칙 때문에 작년 합격 데이터. 그건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참고할 가치조차 없어진 지 오래됐어. 마치 어제 날씨가 좋았다고 해서 오늘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이제 과거의 데이터는 그냥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 자, 그럼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첫 번째, 우리는 이 초불확실성을 키우는 세 가지 돌출 변수가 뭔지 진단할 거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는지 그 원흉들을 낱낱이 파헤쳐보자고. 두 번째는 이런 변화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볼 거야. 역대급 졸업생 유입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 같은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현실들을 직시해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위 16개 대학의 전형 변화를 분석해서 필승 전략을 제시할 거야.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실전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생존 가이드 같은 거지. 기대해도 좋아. 자, 첫 번째 돌출 변수. 바로 의대 정원 증원. 아니, 이건 거의 쓰나미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 그것도 무려 두 번째 파도 말이야. 2024학년도에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 2027학년도에는 지역 의사제 도입에다 490명이 순증된다고 확정됐어. 2030학년도에는 무려 3,871명까지 늘어난대. 여기에 공공의대 신설로 100명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 이건 뭐 의대 가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 하는 분위기랄까? 물론 그게 좋은 거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야.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우르르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 전체 입시 결과에 연쇄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야.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다 같이 우르르 무너진다고. 다들 의대만 바라보는 이 상황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아?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던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나는 의느님이 될 거야 를 외치며 사라지는 걸 보게 될지도 몰라. 그만큼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지. 의대만 난리냐고. 천만에. 이공계도 난리도 아니야. 이공계의 지각 변동, 바로 첨단학과 순증이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잖아. 당연히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졌어. 서울대학교만 해도 융합인공지능 같은 학과가 생기면서 총 185명이 순증했고 한국과학기술원 KAIST는 아예 인공지능 단과대를 신설하고 100명을 추가 모집한대. 와, 인공지능이 이렇게 핫하다고 싶을 정도로 말이야. 솔직히 요즘은 인공지능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줄 기세잖아. 미래에는 내 옆자리에 AI 친구가 앉아있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첨단학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바로 합격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 예전에는 못 갈 것 같던 학교나 학과도 이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지. 물론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겠지만 문이 조금이라도 넓어진다는 건 희망적인 신호 아니겠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돌출 변수는 정말 골치 아픈 녀석이야. 바로 예측 불가능한 정책의 연속. 이게 정말 우리를 미치게 하는 주범이라고. 대입 4년 예고제. 그거 그냥 입에 발린 소리였어. 매년 예측 불가능한 돌출 변수가 튀어나오니까 무슨 입시가 아니라 서프라이즈 파티 같아. 그것도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서프라이즈 파티 말이야. 5월, 바로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달이잖아.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정원도, 전형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야. 마치 오늘 뭐 먹지? 를 매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내년 대입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명확한 답을 못 해준다는 거지. 공교육은 예측 기능을 상실하고 자연스럽게 사교육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이 모든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정책 때문이야. 매년 바뀌는 룰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도 이번엔 또 뭐야? 를 외치고 있다니까. 이걸 어쩌면 좋아? 자, 이제 파장의 단계로 넘어가 볼까? 이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말이야. 첫 번째 파장은 바로 사상 최대 규모의 졸업생 응시자 유입이야. 2025학년도에 16만 178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2027학년도에는 이걸 뛰어넘는 역대 최대를 예측하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걸까? 답은 간단해.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잖아. 이 취업난과 맞물려서 대입 재진입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에이, 차라리 좋은 대학 가서 다시 시작하자 라는 심정인 거지. 게다가 2028학년도에 대입 개편이 있잖아. 그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는 거야. 마치 한정판 운동화 발매일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는 것처럼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졸업생들을 다시 수능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고등학생들은 졸업생들과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야. 이쯤 되면 대입이 아니라 거의 서바이벌 게임 아닌가 싶어. 두 번째 파장은 더 심각해. 바로 무의미해진 전년도 입시 결과. 작년에는 이 점수면 여기 붙었으니 나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하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옛말이 돼버렸어. 2025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얼마나 잦은 정원 변경이 있었는지 몰라. 의대 증원했다가 원복했다가 아주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 이러니 데이터의 연속성이 완전히 상실된 거지. 게다가 무전공 확대에 의학계열 변동까지 더해지니 이제는 어디를 지원해야 할지 눈대중으로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무슨 보물찾기 하는 기분일 거야. 아니, 보물지도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겠네.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결국 사교육 데이터 의존도는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어. 예전 데이터를 들고 이랬으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마치 스마트폰 시대의 삐삐를 들고 다니면서 연락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쓰레기 데이터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야. 정말 혼란 그 자체지.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대응이야.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야. 2028 대입 개편, 특히 선택과목 폐지 같은 큰 변화를 앞두고 대학들이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어.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히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보겠다는 거지. 또 정시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형 안에 학생부 반영을 늘리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쉽게 말해, 이제는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끝. 또는 내신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제 안 통해. 마치 예전에는 수학시험만 잘 보면 됐는데 이제는 서술형 문제까지 잘 써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변화는 특정 전형에 올인하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하나의 길만 파다가는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제는 융통성과 균형이 중요해졌어.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거야. 정시는 원래 수능만 보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고 있어. 이미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정시 전형의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었어. 여기에 2026학년도부터는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사범대가 합류했지. 그리고 2027학년도에는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까지 가세해. 무려 7개 주요 대학이 정시에서 학생부, 즉 내신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흔히 세특이라고 부르는 이걸 평가 요소로 활용하겠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야. 대입 한도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지.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내신도 관리해야 했구나 하고 뒷목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수능 한 방으로 끝내겠다던 전략은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가 돼버린 거지. 참, 대학들도 별걸 다 보는구나 싶을 거야.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와 교과 전형의 축소야. 이게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려 35.5%로 5년 연속 확대되고 있어.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11.5%로 전년 대비 축소됐지. 마치 종합 전형이라는 거인이 교과 전형이라는 난쟁이를 압도하는 그림이라고 할까? 이 말은 곧 단순히 내신 등급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잖아. 이 세특의 중요성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어. 학교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어떤 탐구를 했는지,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 이게 모두 세특에 담기는데 이제는 이 세특이 여러분의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된 거야. 예전에는 내신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신은 숫자가 아니라 스토리 라고 생각해야 할 때야.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고 주도적으로 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진 거지. 단순한 공부벌레보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을 원한다는 뜻이기도 해.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은 꾸준함이라는 교훈을 대입이 주고 있는 셈이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상위 16개 대학은 어디일까? 바로 이 학교들이야. 건국대학교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까지 대한민국 대입 한도를 좌우하는 핵심 대학들이지. 이 대학들의 전형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거야. 이 목록에 있는 학교 중 하나라도 목표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야 할 거야. 이 대학들의 변화가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최종 결론.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알려줄게. 첫 번째, 전형 병행은 필수야. 수시와 정시, 교과와 종합.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나는 수시만 파 또는 나는 정시 올인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마치 종합격투기 선수처럼 모든 기술을 다 익혀야 해.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고 교과도 놓치지 말고 종합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거지. 한 우물만 파다가는 목마르다고. 두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는 정말 중요해. 정시까지 학생부의 영향력이 이어진다는 사실, 이제는 다들 알겠지? 그러니까 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어차피 수능으로 갈 건데 뭐 하면서 대충 했다가는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학교 활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보의 선별이야. 과거 데이터는 이제 믿지 마. 맹신은 금물. 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해. 대신 최신 변수, 예를 들어 정원 증원이나 학과 신설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내 전략에 반영해야 해. 마치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을 살피듯 입시 정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전략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어.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 2027 대입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정부 정책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어.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 같으니까. 하지만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의외로 명확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 바로 본질적인 실력을 갖춘 학생 말이야. 그리고 이번 2027학년도가 마지막 통합형 수능의 기회라는 점, 그리고 학생부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이라는 것도 잊지 마. 공교육의 보호를 받기 힘든 이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잔꾀 부리지 말고 편법 찾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실력 배양만이 정답이야.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튼튼한 닻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야. 기본에 충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만이 이격동의 입시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모두 자신의 역량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랄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드려. 여러분의 입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할게.